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이 상속세 고민이 이 부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랑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첫 번째로 살펴볼 건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속증여세가 대한민국이 몇 위일까요?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이 총 조세 비율이라고 하죠. 주요국의 이제 총 조세 수입, 1년에 조세 수입이 100이라고 봤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이 대한민국이 최근에 21년도 이 표를 보시게 되면 2.4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높은지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OECD 평균이 0.42%예요. 그러니까 한 5.7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거기다가 OECD 38개국 중에서 17개국에서는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직계상속, 결국은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줄 때는 아주 낮은 상속세를 대부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떨까요? 이 총 조세 수입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이 아주 높은 편이죠. 네, 이 본인은 부자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으실 거예요. 부자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본인은 고작 집 한 채만 있으니까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이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있다라면 이 상속세를 계산해 본 적이 아예 없거나 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장 상속세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지인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진짜 그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좀 친하게 지내라. 저 사람은 부자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런 말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도 상속세를 내고 나도 상속세를 낼 수 있겠구나. 이 상속세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알아가자. 그러니까 점점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이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세금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매년 세금을 내는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해마다 본인의 소득 그리고 세금 신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금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이제 죽음에서 비롯되는 경험이다 보니까 국민 대부분은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사실 잠정적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이 상속세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는 좀 전무한 편이죠. 그 결과 이 상속인 대부분이 사전 상속 절세 계획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고액의 상속세 납부라는 이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이 세무사로서는 이 절세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씩 좀 통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8월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를 보시게 되면 서울을 좀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최근 그나마 좀 조정이 됐죠. 그래서 10억 한 3,900만 원 정도 가량인데 7년 전보다는 약 1.9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 지역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한번 표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서울 주택 가격 같은 경우 2016년 8월에 5억 5,8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이게 10억 3,90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결국 주택 가격의 상승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누군가에게는 이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속과 관련해서 50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이 상속세 대비의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데요.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보시게 되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결국 10억 원을 차감했을 때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인원이나 총 상속재산 총액에 대한 제가 또 국세 통계 포털에서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피상속인 수랑 총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에 한 6,200분 정도가 14조 6천억 원 정도를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쓰면서 사실 예전의 데이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4,000명 정도가 상속세 신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 증가분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에 1.5배 증가, 그리고 사실 수로 봤을 때는 2,000명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증가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2017년도 즈음부터죠. 사실 15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이 누군가에게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상속이 펼쳐졌을 때는 전부 다 세금으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7년도, 18년도 쭉쭉쭉 증가되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물론 2021년도에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지만 그때는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22조가 갑자기 추가가 돼서 껑충 뛴 거는 있지만 그래도 22조를 빼더라도 44조나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14,900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증가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재산가액이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았나 봐요. 결국은 2022년도에는 19,500명의 상속세 신고와 56조 5천억 원 정도의 재산가액 신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모든 분들에게는 허용되는 세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은 내가 상속세? 그런 세금을 내가 왜 내야 되지? 내는 대상자가 될까? 를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지금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라면 꼭 얼마 정도 낼 것인지 간단한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장 상속세를 많이 낼까? 그 인원수가 가장 많이 포진한 이 데이터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022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입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국세 통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10억 이하부터 사실 30억 원 이하 이 부분이 제일 많고요.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은 건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부분입니다. 인원이 8,510명 정도, 결국 43% 정도가 차지를 하는 거죠. 재산가액은 한 11조 정도로 비중이 아주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주택 한 채와 예적금 그리고 보험금을 가진 일반적인 망자의 상속은 사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으면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10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가 됐고 예적금 포함해서 이 상속 재산으로 인정이 되면서 보편적인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사이가 되면서 말 그대로 정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집 한 채 있는 게 예전에는 아주 저렴한 3억 원 미만의 금액이었는데 그 주택 가격이 몇 배가 올라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돼버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결국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한 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주택 하나 상속을 받으시는데 이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던 그 주택이 결국은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추억이 깃든 주택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결국 그랬을 때 그 주택을 금매로 처분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세가 생각보다 거액입니다. 이 거액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하면서 냈던 세금들이 기존에는 뭐 몇십만 원 아니면 많아봤자 몇백만 원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억대가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처음에 그 고지서를 받아봤을 때 충격은 상당히 크실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높다라는 걸 깨우쳤을 때의 그 충격. 그리고 그걸 납부할 여력이 안 되니까 상속세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연부연납이란 다양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상속세 거액을 내기 위해서 부담이 되니까 그 주택을 금매로 내놓고 그걸 팔아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저는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매로 그 주택을 처분하는 상속인을 보게 됐을 때 그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시죠. 왜냐하면 그런 상속인들을 맞이할 때마다 미리 좀 대비를 하셨으면 상속세를 좀 절세도 했었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자산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좀 적게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큰 거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칭하고요. 그걸 받는 이제 상속인들, 재산을 받는 분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상속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결국은 받는 사람마다 그 결정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더 큰 액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덩어리를 하나로 계산을 하니까. 돌아가신 날짜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부분 이제 세무사님들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속세는 결정세목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 결정세목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결정을 국가에서 내려줘야 돼요. 그 기관은 국세청이죠. 결국은 신고서를 기반으로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해서 정말 신고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때 결정을 내리는데 대부분 누락된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약간의 상속세 추징이 발생합니다. 결국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일어나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세무조사를 10주 정도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1년에 이제 현실적으로 펼쳐졌을 때 많은 상속인분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행정 업무도 어색한데 거기다가 상속세 추가적으로 납부까지 해야 되는 등 그런 점들을 이제 상식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알아가셔야 여러분들이 상속세를 대비할 때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던 상속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